후보자가 주시해야 된다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토론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앞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5분은 모두 발언을 이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은 활동 이력, 민주당 미래, 도당위원회 공약 설명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후보자 간 상호 주도권 토론을 할 겁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처음에 2명 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4명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풀어놨습니다. 좀 후보자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석자 자유질문은 뒤에 입구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10개 정도 해가지고 만일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있으면 해당되는 후보자가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은 후보자 중에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이렇게 국도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님은 질문 및 답변 주소를 후보자가 기호순으로 하게 사회자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갖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만약에 하시다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사회자한테 이지게 해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모두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30초가 남으면 배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영수 후보부터 하시되 발언은 없는 걸로 합시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죠? 큰 박수 보내주는 거, 이런 걸로 합시다. 그건 하죠. 그거는 된다. 자, 기호 1번 이영수 후보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용수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번 경북도당위원장 선거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좀 불만이 나더라고요.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알릴 기회가 없어서 걱정이 가는데 정말 오늘 가만 선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준비해주신 우리 국민 가불 지역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신규 도당선관위원회를 비롯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훌륭한 농촌 지도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루도 빠짐없이 지도자 일장에 나의 장래희망은 훌륭한 농촌 지도자에게 적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희망대학원 서울대 농대를 적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농대를 졸업하고 17년 전 고향마을에 돌아와서 지금 복숭아농사 만원평을 짓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평생의 자랑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내 고향마을의 이장 삼선입니다. 제가 정치에 나와 있다는 생각에 이장을 그만두려고 마을 총회를 하는 날 동네 어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잊을 수 없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 농민운동만 하고 살려고 했던 제가 정치에 나오게 된 이유는 대학교 때부터 20년, 30년 청춘을 바쳐서 농민운동을 했지만 돌아보니 해놓은 것은 없고 기승전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니 정치를 외면하고서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집사람 한참 고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지만 정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영선 꿈은 정치가 정치 합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삶을 이야기하는 실사구시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농민을 어루만지기도 하고요. 이 대구 경북의 어려운 민주당도 지역에서 인정받고 더 이상 흠지라는 걸로 경륜만 받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출마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을 더 이상 변방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험지로서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경북 민주당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기호 1번 이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미향입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22년째 도당을 민주당 생활하면서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를 처음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한 22년 동안의 민주당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정말
저 옆에 항시 당원분들 계셨어요. 이분들이 저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런 20년 이상의 민주당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옆에 계신 당원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이분들과 같이 손잡고 정말 경북의 민주당을 위해서 나가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는 민주당 생활하면서 지방의원만 출마만 5번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운 좋게 2014년도에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다 4년 했고요. 2022년도 시장 출마했을 때 같이 출마했던 기초의원분들 5분이 당선됐어요. 역대 지역위원회 최초입니다. 모두 다 2인석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영과 경영을 갖고 있는 김희한 교 2번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주시오. 고맙습니다. 요리 보고 저기 나도 3번 고민하지 말고 3번 전사 같은 전사 도당인간 후보 3번 양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계신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27년 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이길 수 있는 전략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온 재선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있을 지방선거는 반드시 승리를 해서 여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또 노동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국 도당위원장은 경험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경험이 풍부한 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민의힘당에 맞서서 강력한 경북도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에 맞서는 강한 경북도당 반드시 양재영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가발 당원동지 여러분, 이곳 4번 이종입니다. 자주 뵙던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뵙는 동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종우는 정당에서 조직 활동과 대선 선대위 조직관리 팀장, 또 출마의 경험, 또 허재만 위원장과 비롯된 6년간의 당직 경험을 거쳐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왜 우리 경북민주당이 늘 이렇게 비춰져 있고 다른 지역과 그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하냐, 이런 고민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이성훈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겪어온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 경북민주당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쩌면 경북민주당을 최소한 부산민주당 수준의 정치 지형을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한번 실현시켜 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성훈이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마음속에 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품어내고, 제가 만약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임기가 아마 2년일 겁니다. 2년 내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다음에 더 현실한 경북도당이 만들어져서 다음에 보다 나은 경북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성훈이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운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 마련해주신 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업은 정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후에 후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운동 여러분, 기업은 정체입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경북도당은 민주당답게 이재명답게 개혁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영화 대사처럼 잘 살지를 못하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저는 제 주관입니다.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다운동 여러분께 판단해 주십시오.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당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19일날 최상방위 주일날 국회의원 당선 축하와 단합대회를 가져가자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신나는 국면을 즐기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경북도당이 이런 행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최상방 일주기 추하면서 법사위에서 청문을 하고 예천에서 영주에서 포항에서 추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개 시위하고 민주당 총동되고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이 최선민주국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직 경북도당은 그렇다고 오직 경북도당만 그렇다는 사실이고, 둘째, 정동체가 경북도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적당하게 맛있게 먹고 즐기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문제 제기 못하는 경북도당입니다. 이게 민주당입니까? 이런 행태 지금까지 경북도당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저는 이재명 다운 경북도당을 실천하는데 꼭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나눴습니다. 저희들끼리 약간 오가되고 있는 것 같이 상의가 좀 이해해 주도록 하니까요. 저희들끼리 하는 건데 그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활동 이력에 대해서 김희환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입니다. 20년쯤 넘어가니까 활동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에 민주당을 들어오니까 그때 연례장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민주당 장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장관연방으로 들어오면서 민주당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한 1년 지나 보니까 당원분들이 다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북도당에도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시작했는 게 청년위원장, 도당 청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온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후보님 나오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정말 물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근데 도당에 사람 자체가 없었고 정말 예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역위원장 직대도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출마할 사람도 없었다 아시지 않습니까? 출마할 사람이 없었고 출마를 계속 해옵니다. 도당에 당직 맡을 사람이 없어서 도당 당직 맡는 겁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당원분들이 계셨어요.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지금 올라오 계신 그 당원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지주호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이렇게 박진아 우리 어머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계셨음으로 해서 제가 20년 동안 당직생활 당했고 이 당직생활에 지금의 저 이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기호 2번 김희환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는
2016년도 촛불 운동부터 좀 활동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언론보호 특별위원장 정당선거 사무소장으로 예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제8대 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됐고요. 2000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국의 정치당자 민주국의 당자 기도사회 공공기도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오당에서는 제가 부위원장 대변인 민주를 저는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 정치를 시작을 해서 영상에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의 유능한 의원으로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알려왔고 작년에는 우리 당원 대화 운동을 하면서 영상뿐만 아니라 상계 지역위원회를 전체 다니면서 당원 대화 운동을 같이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료적인 목소리까지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울 줄 아는 유능한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활동 이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게 또 자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면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2002년 3호 활동을 시작해서 2005년 개개의 4월인가 열린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때 당시 당명이 대통합 민주신당에 유시민 대선 후보 교육 활동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저 홀로 천막운동을 걸고 시민분장소를 선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민분장소에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아서 지금의 영천청도의 지역위에 근간이 되는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수 후보와 이정훈이 영천청도에서 그 시절 민주당 세력이 가장 약했던 영천청도에서 지금 도당위원장 후보 분명히 나오는 그런 계기로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퇴진운동을 영천에서 집회를 제가 거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관리팀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마 후 당시 현해만 위원장이 경북보당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말씀에 최근까지 보당에서 민원국장, 기획조정국장을 겪으면서 예산, 정책, 지역의 민원 등을 맡아서 일해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노동하다가 수배내려 안동까지 왔습니다. 안동 와서 사실은 시민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시민활동을 하다 보니 말 그대로 입막터같이 행동하지 않는 경북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잠자면서 제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서초동 집회 계기로 저는 이제는 안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안동에서 매주 토요일날 버스가 시청 앞에서 11시에 출발하는 서초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계기를 4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인에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작년에 안동에서 매주 금요일날 집회를 즐기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경북 도당의 관심은 제로였습니다. 하물며 도당 200명 밑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신 날 이재명을 지키자고 대해성을 붙이고 투쟁을 했지만 도당 사무실에서 누구 하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태를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선 때 제가 대선 요새 단장을 맡으면서 우리 경북을 구석구석 누볐고 요새 단장 맡기 전 저는 시민단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화물차에 본부장이라는 해석을 걸고 전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볼 때 지금 우리 경북에는 말로만 하는 정치, 행동을 하는 정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지난 총선 때 저는 이제는 정동체가 나서서 왜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보자. 하여 7개월 전에 제가 출마하게 되었고 도당위원장을 출마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일본 이용수입니다. 이용수는 당력이 짧아서 활동력이 있겠나 싶은데요. 의외로 많으니까 지금 빨리 읽는 거니까 좀 잘 들으십시오. 예. 저는 이재명 대선 당시에 이재명의 도움을 꼭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신 분이 의원동하다가 도우면서요. 영천청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그런 인연으로 이재명이 위해서 4개월 만에 영국 도의원 출마해가지고요. 36.10% 대구 경북 200여 명 후보자 중 최다 득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허대만 위원장님의 비서에서 지역위원장님들 추천으로 경북도당 정식위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했었고요. 전국 정당의 부위원장님 제도 대선과 감사 활동을 하면서 선거제 이야기를 전국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장경태 정치적 시민이었죠. 이재명 대표 출범하면서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에 초소를 잡았던 장경태 정책시민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중국 농림위원회 부위원장님 대변인 활동을 농업계 대변인이 하고 얼마 전에는 당에서 정책위 부의장과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중앙당 당원자격 심사를 위원입니다. 제가 도당위원장 출마하면서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떨어지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그런 가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웃은 다 좋은데 당력이 너무 짧다라는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당의 정서나 부족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요.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부모님들, 선배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변방의 장수였지만 시대의 언어를 읽고 시대의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필요한 혁신과 개혁의 시대의 과제와 언어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묶어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북 민주당의 미래 또한 후보 공약 이 설명을 좀 같이 묶어서 해야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좀 드릴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2분 주기를 했는데 이걸 4분 주고 충분히 개인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후보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당원님들 그렇게 한번 볼까요? 네. 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경북 민주당의 미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약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 나를 묶어서 4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호 3번 양재영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국이 이미 촉박하죠. 민주당. 근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보면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큰 선거로 세 가지로 나눠요. 대통령 선거는 총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총론 플러스 후보자의 공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치러질 2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전국의 지방선거의 전략을 같이 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6가지 공약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 1년 전에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 그래서 무임승차 후보들을 가동시키겠다. 또한 이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왜 1년 전에 가동시켜야 되느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님께서 지역에서 일 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해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라든지 다른 내용들은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그 후보가 일은 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후보를 빨리 교체를 해서 국민의힘당 후보들과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만들어내고 훈련시키고 하는 후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당원들 간의 총회를 특히 총회를 만들어내서 최근에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금 1년 또는 2년에 들어온 당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융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고 제가 6가지 다 설명을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작은 목소리 6번째 작은 목소리 위원회는 지금 우리 결국의 곳곳에 우리 생각들이 다른 목소리들을 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우리 기초인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초인들이 중간에는 작은 목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후보들과 함께 우리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대리차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연구부는 포함 설치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호사는 이종입니다. 경북 민주당의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 경북민주당의 지나온 과정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이 잘못되거나 통리 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날을 되짚어봐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목표를 제시하자면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북 지형을, 경북의 정치 지형을 최소한 부산 민주당의 정치 지형으로 만들자, 부산 지역의 정치 지형으로 만들자 라는 정도의 중장기적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당위원장이 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의지만을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기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우선 상부위원들과 강원도기 여러분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경북 도당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정은 임기 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그 이후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지속성 있게 경북민주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바로 하고 싶은 일은 여의도를 맴돌면서 이종훈의 개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경북의 당원동지들 하나로 모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에는 권리라고만 1만 2천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되면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유세하면 사람들조차 제대로 그런 곳에 모아내지 못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당원들을 우선 화합시키고 하나로 된 힘으로 만들어졌을 때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끌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가 없어서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실무 역량 또한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지켜보면 후보님들이 선거에 나가고자 해도 회계 책임자 하나 구하지 못하고 보도자료 하나 쓸 수 있는 공보 책임자 하나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경북도당에서 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실무자 양성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실무자들이 양성이 되어 있을 때 훌륭한 인재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런 자원들을 마련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지금 이 도당위원장 경선에서도 열심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원 간의 소통, 제대로 된 소통이 없습니다. 당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자 인턴제를 통해서 실무 역량이 있는 자원을 더 키우고 그 당직자 인턴들이 지역에 가서 도당에 가보니 강조를 해보니 이만저만 하더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정훈이 가고자 하는 것은 크게 공약을 7가지로 말씀드리지만 2가지로 요약하자면 화합과 역량 강화입니다. 준비된 경북도당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경북민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정훈이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거는 평소라는 것이고 공약은 좋으면 글자 몇 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선거는 선거 때 하는 게 선거가 아닙니다. 평소에 움직여서 선거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 어떻게 하시냐,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움직이면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선거에 자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도 저는 7개월 전에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우리 지방선거 때 후보 5개월 전에 무조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먼저 하고 싶은 공약 하나가 경북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경주에서 안동까지 온 거리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 강사를 할 것입니다. 안동에 있는 강사하고 천막 강사를 각 지역에 다니면서 한 달에 일주일 이상씩 천막 강사라면서 그 지역의 지역위원회와 우리 당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지역에 무슨 사안이 있는지 그 지역을 샅샅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 지역위원회와 도당과 협치하여 해결하려면 중앙에 보고하여 중앙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그 시기에 당원모집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TF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경북도당 위원장실 폐쇄하겠습니다. 경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의 신분입니다. 왜 그렇게 넓게 간격해야 됩니까? 당원전에서 당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보면 안 됩니까? 저는 도당위원장실부터 폐쇄하는 것이 도당위원장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실 우리 경북도에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제 생각은 지금 1년에 2번 정도는 경북도당 전 당원대회를 할 것입니다. 전 당원대회를 하면서 우리의 힘을 경상북도 돌때 보여줄 게 꼭 필요합니다. 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민주당이라고 말 못하는 시대가 지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깨끗하게 이 힘을 놓치지 못합니까? 저는 연 2회 이상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엄숙해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까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축제니까 조금 더 옷 써주시고 우리 경북도당이 또 도당위원장 선거하면서 이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토론했다고. 좀 즐겁게 미소를 좀 띄워주실 사연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북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기가 참 희망차이가 있다가 참 깜깜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경북민주당도 부르경처럼 충청처럼 또 강원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 주역들이라고 생각하면 희망도 확 생기고 결기가 생겼다가도 지난 총선 한번 치르고 나니까 그럼 그렇지 대구 경북은 안 돼.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이어서 있지 말고 경기도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년에서도 안 된다. 농사도 일단 나와라. 조롱과 비아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심을 해줄 이야기라고 들으니 또 깜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민주당은 희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또다시 어려움의 길로 가느냐에 기로에 있습니다. 그 기로는 어떤 기로냐? 26년도 지방자치선거, 27년도 대선, 28년도 총선에 앞으로 이 4, 5년이 경북민주당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희망의 경북민주당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힘든 험지로 남느냐에 달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정권 교체가 우리의 민주당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데 그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가장 필승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 지금보다 5%의 득표율만 돌리면 대구 경북이 대략 500만 중에 5%면 25만입니다. 그럼 저쪽이 25만 안 하고 우리한테 대충 한 4, 50만 표만 우리가 지금보다 높여낸다면 대선에서 경북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 때문에 이기는 그런 승리가 될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북이 지금까지와 다른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26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 지방자치선거에서 우리 경북민주당이 곳곳에서 얼마만큼의 당선을 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힘을 가지고 5%의 득표율 상승으로 대선을 이겨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28년도 총선에서 활력할 만한 길을 열어낸다면 부르경을 마냥 풀어가지 않을 것이다. 전국이 대구 경북 중국할 것이다. 저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도당위원장 선거는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도당위원장이 되자마자 26년도 지방자치 선거 승리를 위한 TF팀 구성하고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 인재위원회를 운영하면서요. 지금까지 실력과 인정을 받았던 당내 주요 후보들을 미리 선정하고 초선이 재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선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는 신망받지만 우리 당에 하지 않는 사람 상부 철회해서 정말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는 10개의 지역구에 한 군데가 없이 후보만 잘 준비하면 10명, 비례하면 10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당위원장이 되자마자 각 지역위원을 상의하면서 26년도 지방자치선거에 바로 돌입할 것입니다. 지역위원을 상의하고 돌입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영수의 정치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나머지 공약들은 쭉 있으니까요. 이 하나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26년도 지방자치선거를 반드시 경북이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서 경북민주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입니다. 경북민주당 미래는 밝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2002년도 정당공천 처음 지선을 시작했을 때 저희들 그때 연령당이 시작했습니다. 연령당 시절에 정당 주식이 한 자리 수였습니다. 큰 도시 가봐야 두 자리 수제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당원님들이까지 만들어내신 거예요. 30%까지. 이게 희망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자갈밭을 신장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아스팔트 깔아야죠.
그거 깔아보려고 제가 이번에 도당위원장 출연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공약은 지역위원회부터 선거까지 공약을 다 맞춰놨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위원회 활성화는 생활정치의 중심이 되자 이건 뭐냐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위에서 후보 발굴하고 그 후보 발굴을 모시고 그분들을 활발하게 돌려주시면 지역은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정당입니다. 정당은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당 위원장에는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같이 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후보가 발굴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이 후보들인데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제가 하고 싶은 게 전 현직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특기를 하나 볼 겁니다. 선거는 해본 사람이 아니고 당선돼본 사람이 당선될 줄 압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발굴되신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역 선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특기해야 할 역할은 엄청나게 큰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후보가 발굴되고 나고 교육을 받고 나면 공천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지역에 말씀을 좀 드리면 공천의 잘못으로 좋은 밭이 엉망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을 겁니다. 저도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정말로 누구나 공정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공천은 저는 절대 막을 거고요. 공천 시스템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표를 몰아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당에다가 연락을 드린 협력원들 모임들인데 이거는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입니다. 중앙당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지원단을 연청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5분 정도만요 상주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겁니다. 기초의원님들 상가집에 손잡고 들어가서 인사해줘도요 상가에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민주당은 정말 당 차원에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운동하는구나 라고 붙여줍니다. 우리 지방선거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도지사 선거, 도지사, 단체장, 강령, 기초 저쪽은 다 나오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걸 커버 좀 할 수 있는 건 방금 말씀 국회의원 지원단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가 제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런 공약입니다.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과 당선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북도당 위원장님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님과 당원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 듣고 경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좀 풀고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님이 네 명의 후보님한테 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분한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4분 다 하는 걸로 일단 이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4명에게 다 해도 되고 2명에게 해도 되고 1명에게 해도 되고 하시고 싶은 사람한테만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토론할 때는 그러니까 질문 1분 답변 2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분 답변 2분 하도록 하고 답변 2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비하거나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저희들끼리는 안 하겠죠, 그죠? 그래도 혹시나 나오시면은 제가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후보님들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은 기호은 정동채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맞네. 이종훈 후보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묻고가지고 이종훈 후보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4번 이종훈입니다. 우선 김미연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5 후보 중에 우리 민당 활동 기간이 가장 기시고 고생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힘든 점, 또 그런 힘든 점 가운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안동에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노친께서 노회장 갔다가 오셨는데 집에서 가니까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손을 잡더라고.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저도 못 가라는데 아야 내가 한 10달 동안 배에서 나왔는데 네 몸은 빨갱이 난다. 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민주당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 모친 혼자 불렀어요. 저녁에 밖에 나서는 몇몇 당원분들 저 손붙여 갖고 같이 오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 여러분 우리가 이랬지 않나 힘내시라고. 진짜 후배들께 고마워 감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가장 고마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 다니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해 계속 하셔도 됩니다. 내부란 말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만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일어나고 그래서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호 1번 이용수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당원 중심, 경북도당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고민하시는 당원 중심에 대한 방안, 구체적 실행 방안, 그리고 경북도당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 250만입니다. 그리고 이 250만 중에는 실질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 많지만 저도 지역에서 단톡방에 한 300명만 모으면 뭐라도 되싶은데 엄청 노력해도 100명 좀 넘고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원들을 어떻게 민주당의 동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이후에 민주당의 앞으로 5년, 10년을 향방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안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요. 제가 공약 중에 내세운 게 있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우리 경북 도당에서 가장 확실한 권한이 보장되는 게 경북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경북 도의원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늘 우리 당원들이 미비하게 느끼는 그게 아쉽습니다. 비례는 사실 당의 가치와 이념을 갖고 당을 위해서 싸워야 될 최전선의 전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어떤 평가와 어떤 차지를 가지는지 모르고 상무위원들의 좀 거칠게 표현하면 친소관계 내지는 뭐 이해관계로 상무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그 도의원 비례와 관련해서는 상무위원 비율을 20%하든 10%하든 당원들이 참여해서 당원 참여로 도의원을 뽑겠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증명해 보는 것이 우리 민주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의원, 지방의원들한테도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원 중보위원회를 상설해서 상무위원회 참가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당원 총회를 개최하거든요. 이유는 나도 당원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해보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당원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시키는 그런 걸 우선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데, 예, 그럼 정영철 저부터 해주시면. 연재 의원님께 왔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이계원님의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에
경산의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말입니다.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경북도당에서 경북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양재현 의원님이 석방하는 시기였죠. 그때 경북도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인원을 한정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무원 오기로 상무위원, 대의원 일부. 사실 그때 모인 경상북도 도당에서 주최하는 집회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 모였나? 50명 모였습니다. 그때 의회 의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반대를 외치는 우리 의원을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재현 후보님 그 기분, 그때 그 상황 기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1년 전 사건 기억을 하였는데요. 그때는 사실 도당과 의원에 비해서 기자회견 형태로만 해서 유탄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당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우리 기초의원님들부터 해서 당직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처음에는 우리 25명 플러스 도의원 두 분과 27명 지방 의원들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때 좀 커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도당에서 직접 집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면 좀 제가 바로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수님 또 다른 분 하시겠습니다. 영수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총선 때 비례대표 출마했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출마했다가 지역으로 바로 출마를 하셨다고 그랬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비례대표를 하든가 안 그러면 지역에서 출마를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이 올랐었고, 비례대표 정도면 우리 위원장님 후보한테 양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을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난번 비례 도전과 관련해서 비례와 지역을 좀 왔다 갔다 했다 내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나 더 비례 도전하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간에 그런 이해와 경북의 특성상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마침 기회를 주시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비례와 지역위를 처음부터 우리 지역 당원들한테 이중등록제가 허용이 될지 안 될지 마지막까지 대표님이 우리 당에서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제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이중등록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비례와 지역을 두 가지 동시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출마를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중등록제가 허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비례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거기 또 과정을 좀 짧게 드리면 제가 농민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2, 3년을 농업계에서 비례를 만들어야겠다 함께 했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당명이 없는 데서 비례를 도전하는 게 지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비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검증도 못 받던 사람이 당의 중심에서 얘기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관련해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비례를 도전해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우는 우리 경북에서도 사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포기하고 비례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청년이든 농민이든 각기 계층과 장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경우로 중앙정치를 위해서 시도를 해야 경북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 년을 해야 비례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사고를 좀 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요걸 많이 해보면서 느낀 이야기를 오늘 처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영수 군 소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너무 예민한 질문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몇몇 분들하고 이거 질문해도 되겠냐고 상의를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경북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판이나 공격이라기보다는 경북도당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인데요. 지금 도당위원장이 되면 당직자들과 화합과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당직자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 활동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이종훈 그 후보자님께서 임미애의원이 당선과 동시에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정무직 당직자 2명 좀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김희철 실장님하고 이종훈 국장님이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논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직 당직자들은 도당위원장의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김희철 실장님이 여전히 도당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 후보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간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과 일을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어요. 청와대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정부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문제,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현재 임미의원님이 도당위원장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당직자를 내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훈이 도당위원장 출마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게 화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지난달의 시간을 서로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의 화합에 적절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영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지난날 이 당에 오래 계셨던 우리 김희한 후보님도 계시고 한데 당직자들이 도당위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늘 바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국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계약직 당직자라서 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당의 조직이라는 것은 이전 세월부터 쭉 이어져 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짚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성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김혜경 국장 와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 정당의 정당회계, 정치회계, 선거회계 관련해서 아마 제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현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채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용채 후보님을 뵈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활동하시고 경북이 좁다고 대한민국이 좁다고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데 이 정당 활동을 저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시는 걸 저는 사실 처음 뵀습니다. 저희 질문보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인지 이게 참 궁금해서 이거 한두 개가 아닌데 정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사실은 지금 감시검사에 와서 제가 지금 저는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제도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목소리 아무리 높여봤자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개혁의 지름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선도 준비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당은
사실 양국관리법이라든가 지금 우리 경북의 문제점, 행정통합 문제 등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김의원님의 질문하고 좀 번갈아가는 일이지만 저는 항시 우리 당원들의 주권 찾는데 우선이며 우리 민중들이 주인들은 그날 위해 제 평생 노동도에서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출마했던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선거하는데 평소에 해야 될 행동이다.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 하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영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재영 후보님 기초의원 재선이세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민주당으로 기초의원이 3선이 좀 계시고요. 재선을 보고 계신데 이 재선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2022년도에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2달 만에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선거였어요.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투표장에 안 나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재영 우리 후보님이 당선되셨어요. 지금 사회 보시면 김재우 재선식이라고 하는데 그 비결 좀 알고 싶어요. 그 어려운 선거에서 정말 힘들게 선거하셨는데 그러면 비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들에게. 그 비결은 제가 보다 위원장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번 2년에 선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선이 되기 위해서 반반수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 한 번 선거운동을 했던 그 경험으로 이기기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기기는 힘들다. 그래서 경북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제가 이제 전쟁이나 전투의 이유로 갖고 하는데요. 이 전쟁은 늘 연합부상하죠. 이 연합부상한 전투의 전쟁에 늘 유연하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후보자만이 할 때마다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서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이내에 끝난다고 했는데 너무 열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양재영 후보님 주도권 토론 끝나고 5분만 딱 쉬었다가 우리가 질문도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다 보고 하려고 하면 2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읽으시고 있을까요? 예? 그러면 여기 양재영 후보님 주도권 토론하고 정확하게 5분만 쉬고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나가지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양재영 후보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연수 후보님께 10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은 좀 예상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깜짝이요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우리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NCT 위원장이고 총선 출마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직접 우리 윤미애 위원장께서도 총선 출마 경력이 없고 NCT 본인이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지난 지방선거에서 37% 정도 제가 투표하셨다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픈 부분을 꼭 찍어가지고 많이 아프네요. 제가 처음 이제 인재영님께서 4개월 만에
경북 도의원 36.7% 받았을 때, 와, 이거 진짜 조금 더 하면 내가 한번 경북을 바꾸는 기수가 될 수 있겠네 자신만만했는데, 이번 총선 때 제가 19.6% 정도, 58%, 영천에서는 한 22%, 청도에서는 15% 이렇게 받았었는데, 야, 이렇게 받고 나서 진짜 이게 지역주의 벽이 너무 강박하구나. 정말 선배님들이 존경스럽단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예, 너무 아픈 부분이고요. 근데 한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비례 도전하면서 한 달 정도 비운 사이에 이만희 현역 의원을 끊기 위해서 현 지자체 장을 소속이거든요. 중심으로 모든 캠프가 꾸려져서 제가 지역에 나오겠다 했을 때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15% 정도 꼴찌하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정치 인생 끝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후보자가 없으면 내가 다시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제가 돌아왔고요. 지방자치선거에 대해서 내가 안 나오면 무소속이 밀려서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당선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 여론조사 했을 때, 내부 여론조사 했을 때 제가 꼴찌였습니다. 근데 나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지역에서는 아시는 분들 선거 전문가들이 이해숙기 때문에 그만이 했다 이런 평가를 나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아주 30초 남았습니다. 그 5명 중에 총선 출마자가 그래도 유력하다라는 좀 비교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현역 지역위원장이 유리하다는 표현이고, 이거는 도당위원장이 되면 3개 지역위원장들과 소통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좀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한 안동 예천 지역이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보니까 이렇게 무효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정보예요. 하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합이 안 됐으면 2002년 지방 그 어려운 선거에서 안동 예천에서 기초 의원이 5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고요. 양재영 의원 잘 아실 겁니다. 기초 의원 1명 당선되려면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똘똘 뭉쳐서 해도 쉽지 않은데, 안동에 2인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 2인 선거구에 3명이 당선됐습니다. 예천에 2인 선거구에 1명이 당선됐습니다. 비례대표가 25.03%로 당선됐습니다. 2022년도에 그 어려운 선거에서 이렇게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안동 예천 당원들이 똘똘 뭉쳤겠죠. 그때 정말 아픈 몸을 꿇고 나오기 힘들었어요. 대통령 선거 치고 왜 이렇게까지. 그래도 우리가 우리 후보님 고향인데 여기서라도 좀 대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꿇고 나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좋은 덕담도 듣고요. 안동 예천 정말로 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현재 지역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동 예천은 저희들 뿌리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고맙습니다. 탑승을 내려가면 포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그냥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보여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화장실도 탑승이 있으니까 후보님도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 다녀오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그 참석자들 질문을 이제 포스트로 제가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일주일도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이거 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핵심적인 거 줄이고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뭐 그렇게 하고 일단 요거 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통 질문하고 후보님한테 드리면 오시고 거기에 3분씩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